김장 전 D-3일 72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는 모든 집안일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트럭 한 대가 막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추 250포기가 마당 한쪽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싱싱한 배추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3달 전부터 직접 밭에서 키우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왔어? 빨리 다듬어야 해. 오늘 안에 절여놔야 모레 담글 수 있어.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일부터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의 겉잎을 떼어내는 작업부터였습니다. 벌레 먹은 잎, 시든 잎, 흙 묻은 잎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한 포기에 2분씩 잡아도 500분, 거의 8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70세가 넘으신 어머니께서는 금방 허리가 아프다며 자주 쉬셨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괜찮지? 나는 늙어서 이제 안 되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더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되자 큰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전 모레 김장 당일에만 갈게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 넌 바쁘니까 모레만 와. 배추 절이는 건 둘째 며느리가 다 하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큰애는 바빠서 그래. 그래도 김장 당일에는 온다니까 고맙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큰형님은 바빠서 못 오는 게 당연하고 저는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 차별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배추를 모두 다듬었습니다. 이제 반으로 쪼개는 작업이었습니다. 큰 칼로 배추 밑둥을 반쯤 자르고 손으로 찢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뚝뚝 소리를 내며 배추가 갈라졌습니다. 250포기를 쪼개니 500쪽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간해야지. 저 큰 통에 배추 깔고 소금 뿌리고 또 배추 깔고 소금 뿌리고 해. 시어머니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큰 플라스틱 통 3개를 마당에 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쪽 한쪽 사이사이에 굵은 소금을 넣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소금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습니다.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곳에 소금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모든 배추에 소금을 넣고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24시간 동안 눌러놔야 배추 숨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소금기가 배추 속까지 스며들어야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쯤 온몸이 소금 냄새로 배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해도 손에서 소금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시댁 가서 배추 절였어? 아, 그래. 고생했네. 배고프다. 저녁 뭐 먹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1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 메뉴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김장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절인 배추를 씻는 날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완전히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통을 열자 소금물이 고여 있었고 배추는 먹음직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3번 씻어야 해. 소금기 다 빼내야 해. 저는 배추를 하나씩 꺼내 수도가로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헹궜습니다. 11월의 찬물은 손을 얼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물이 장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첫 번째 헹굼, 두 번째 헹굼, 세 번째 헹굼. 500쪽의 배추를 3번씩 헹구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배추를 씻었습니다. 이제 물 빼야 해. 저기 경사진 곳에 쌓아놔. 24시간 동안 물이 다 빠져야 해. 마당 한쪽 경사진 곳에 커다란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배추를 비스듬히 눕혀서 쌓았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요. 무거운 배추를 하나하나 옮겨 싸는 작업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오쯤 막내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 내일 못 온다고? 애가 아프다고?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쯧쯧, 병원 다녀와서 오면 되잖아.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께서 혀를 차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맨날 핑계야. 작년에도 안 왔잖아. 돈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하러 와. 저는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가 정말 아픈데 김장 때문에 못 오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서를 편들면 저까지 찍힐 테니까요. 오후 3시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김장 다대기 만들어야지. 너 젓갈 사러 시장 다녀와. 새우젓 10kg, 멸치액젓 5병 사와. 시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다녀오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젓갈을 사서 돌아오니 오후 5시였습니다. 이제 양념 재료 준비해야지. 무 30개, 양파 20개, 사과 20개, 배 15개 다 깎아놔. 저는 칼을 들고 과일과 미나리 등 각종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무는 껍질이 두꺼워서 깎기가 힘들었습니다. 사과와 배는 꼭지를 제거하고 씨를 발라냈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겼습니다. 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깎고 나니 오후 7시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작게 잘라서 믹서기로 갈아야 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믹서기에 넣고 갈고 큰 냄비에 붓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이거 끓여야 해. 약한 불로 3시간 끓여. 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해.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큰 솥 앞을 지켰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요.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김장 다대기의 기본이었습니다. 다대기가 완성될 때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내일이 진짜 큰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과일과 소금 냄새로 뒤범벅이었지만 씻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큰형님이 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온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딸이죠. 결혼해서 멀리 사시는데 김장 때문에 특별히 오신답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어제보다 더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빠진 배추들이 마당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적당히 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양념을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오늘 큰애랑 딸도 오니까 점심 푸짐하게 준비해야 해. 고기 사다 놨으니까 구워.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 5kg를 양념에 재우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장 준비와 식사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BMW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큰형님이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명품 핸드백, 완벽한 메이크업. 김장하러 오신 게 아니라 백화점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아이고, 우리 맏며느리. 멀리서 고생해서 왔네. 형님은 트렁크에서 큰 상자 2개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 한우 선물 세트요. 김장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보양하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 맏며느리 최고야. 형님은 그 자리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장 비용 보태세요. 요즘 물가 올라서 많이 힘드셨죠? 아이고, 고맙다. 넌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쉬어. 오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 형님은 정말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10시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SUV였습니다. 신우이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구의 여성이 내리셨습니다. 엄마, 언니. 신우이는 큰형님과 포옹을 하고 시어머니와도 포옹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둘째 올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인사는 받으셨지만 눈빛은 차갑게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올케는 안 와? 애가 아프다고 연락 왔어요. 에휴, 맨날 핑계지. 작년에도 안 왔잖아. 신우이는 트렁크에서 비싼 과일 바구니를 꺼내셨습니다. 엄마, 제주 한라봉이랑 사과. 요즘 제철이래. 우리 딸 최고야. 들어가서 언니랑 차 마셔. 김장은 올케가 다 할 거니까. 신우이와 큰형님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양념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든 다대기에 고춧가루를 섞고 새우젓을 넣고 멸치액젓을 붓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었습니다. 큰 대야에서 섞다 보니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올케 뭐해? 양념 다 됐어? 신우이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어디 보자.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로는 맛이 안 나. 어머니께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엄마보다 김장을 더 많이 해봤어. 고춧가루 1kg 더 넣어. 하지만은 무슨. 신우이 말 안 들을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고춧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양념이 더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고춧가루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신우이께서 더 넣으라고 하셔서요. 우리 딸이 그랬으면 맞는 거야. 딸은 원래 김장을 잘하거든. 제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밥 먹자.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상차림은 이미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밥그릇을 꺼내고 반찬을 담고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안방에는 큰 상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큰형님, 신우이를 위한 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구운 삼겹살, 된장찌개, 온갖 반찬이 올라갔습니다. 제 몫은 따로 없었습니다. 너는 밖에서 먹어. 양념 묻은 옷으로 안방 들어오면 더러워지잖아. 저는 마당 한쪽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식은 밥, 김치,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삼겹살은 안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번에 아파트 진짜 넓히는 거 맞아? 응, 계약했어. 평수 2배로 늘리기로. 대박. 역시 언니네는 잘 나가네. 그러게. 큰 사위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큰딸은 편하게 살지.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식은 밥을 입에 넣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막내 올케네는 어때? 아직도 힘들어? 말도 마. 사업 망하고 빚만 잔뜩이래. 월세방 산다더라. 에휴, 맘고생하시겠네. 막내 사위 복이 없어서 그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 존재였습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념을 배추에 버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추 한쪽을 집어들고 양념을 한 입 한 입 사이에 넣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한 포기에 1분은 걸렸습니다. 250포기라면 옳게 혼자 하면 언제 다 해? 엄마, 나도 도와줄까? 시누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딸. 넌 손 다친다. 올케가 할 거야.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괜찮아요, 형님. 제가 할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시누이가 도와주신다 해도 형식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참견만 하시다가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시누이께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올케, 양념 너무 빨갛게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무 매워. 아까 형님께서 고춧가루 더 넣으라고 하셔서요.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 올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지만 올케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시누이께서 지시하신 건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딸 편을 드셨습니다. 둘째, 내가 실수한 거면 인정해. 우리 딸이 거짓말할 리 없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남편과 시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시동생과 우리 남편 그리고 막내 시동생까지 3명의 남자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형님들 오셨어요? 올케. 고생 많다. 우리는 술이나 한잔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장을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나왔다가 들어가신 겁니다. 거실에서 곧 축구 중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배추가 100포기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빨갛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쪽까지 양념이 스며들어 손가락이 화끈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큰형님이 나오셨습니다. 3분이 함께 마당으로 나오시더니 제가 버무린 김치를 살펴보셨습니다. 올케, 이거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시누이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배추잎 하나하나에 다 발라야 맛있어. 형님께서 꼼꼼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올케가 자기 맘대로 한 거 아니야? 또다시 제 탓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고춧가루를 더 넣으라고 하시고
지금은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하시고 뭘 해도 틀렸습니다. 둘째, 너 진짜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성껏 하고 있어요. 정성껏? 이게 정성이야? 우리 딸이 하면 이것보다 훨씬 잘해. 그럼 형님께서 하시죠. 제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는데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실수? 지금 신우이한테 하라고 떠넘긴 거잖아. 그게 아니라. 둘째, 너 요즘 버릇이 없어진 거 아니야? 신우이께서도 거들었습니다. 올케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래? 언니는 얼마나 시집살이 고생했는데 돈도 많이 들이고 효도하잖아. 올케는 뭐해? 가까이 산다고 일만 대충대충 하고. 그 순간 큰형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신우이, 그런 말씀은 좀. 동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왜 올케 편을 들어? 언니도 고생한 거 알잖아. 얼마나 돈 많이 들였어. 이 집에. 그건 그렇지만 바로 그거야. 돈. 이 집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큰형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나도 지쳤어. 매번 김장 때마다, 명절 때마다 돈 얼마 들여야 하나 계산하고 50만 원 들이면 70만 원, 100만 원 들이면 150만 원. 끝이 없어. 형님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언니 뭐라는 거야?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 나는 ATM이야? 우리도 빚 있어. 우리도 힘들어. 근데 어머니는 너희는 잘 사니까라며 계속 요구하시잖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애야, 내가 지금.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돈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큰형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게요. 3일이에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배추 다듬고, 절이고, 씻고, 다대기 만들고, 양념하고. 지금까지 혼자 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큰형님은 오늘 오셔서 커피 마시고 계세요. 신우이 형님은 참견만 하시다가 제 탓만 하세요. 저만 새벽부터 일하는데 이게 공평해요? 올케가 지금 뭐라는 거야? 신우이께서 따졌습니다. 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온 건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뭐. 특별히 오셨으면 일을 도우시든가요. 커피 드시고 참견만 하시는 게 도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신우이께서 화를 내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밖에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만 일해야 해요? 왜 큰형님은 돈만 들이면 되고 저는 몸으로 때워야 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건 큰애는 바쁘니까. 저도 바빠요. 저도 직장 다녀요. 연차 내고 온 거예요. 근데 왜 당연하게 여기세요? 목소리 낮춰. 남자들 듣는다. 들으면 어때요? 들어야 해요. 저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와봐요. 형님들도 다 나오세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내가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당신은 축구나 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여보, 나는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당신도 형님들도 다 똑같아요. 여자들 일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큰 시동생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그래도 형수님은 돈이요? 돈이면 다예요? 큰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돈이면 다가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매번 돈 들여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아요. 남편이랑 싸우기도 해요. 또 시댁에 돈 보내냐고. 언니,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는 돈 많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해. 왜 자꾸 너희는 잘 사니까라고 하는 거야. 큰형님이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여기 오는 게 지옥이야. 돈 안 들이면 무시당하고 들이면 더 달라고 하고 끝이 없어. 나는 이 집 ATM이 아니야.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애야,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작년 추석 때도 요즘 큰애네는 어떻게 사냐, 돈 좀 보태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거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들 말이 맞아요.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도 미안해요. 오늘 애가 아픈데도 오라고 강요했어요. 엄마가 안 오면 예의 없다고 하셔서. 막내야, 형님들은 돈 있어서 가까이 살아서 고생하는데 우린 돈도 없고 자주 못 와서 고생해요. 애 엄마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고, 가난하다고. 막내 시동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집은 돈으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큰형님네는 1등, 둘째 형님네는 2등, 우리는 꼴찌. 며느리들도 우리 부부도 다 등급이 있어요. 마당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며 마당 한쪽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예전에 시집살이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 나는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이 했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 주저앉아 계셨고 며느리 둘은 지쳐서 배추 더미에 기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만 어색하게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응, 너무 늦었어.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배추 한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양념을 입 사이사이에 넣어야 해. 이렇게? 서툴렀습니다. 양념이 여기저기 튀고 배추 잎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시동생도 옆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상에 더러워지는데. 괜찮아요. 옷이야 빨면 되죠. 큰 시동생이 양복 상의를 벗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막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툰 손길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양념이 눈에 들어갔어. 매워. 형님,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큰형님도 웃으셨습니다. 남자들이 고생을 알아야 해. 그래야 고마운 줄 알지.
큰형님이 일어나 직접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할게요. 돈만 들인다고 며느리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 시누이도 와. 내가 아까 그렇게 잘한다고 했잖아. 나는 오라니까. 친정 엄마 김장인데 딸이 도와야지. 시누이도 마지못해 고무장갑을 끼셨습니다. 역시 서툴렀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6명이 앉아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2, 시누이 1명, 남자 셋. 시어머니만 혼자 떨어져 앉아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후에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갓 삶은 수육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거라도 먹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고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먹고 해. 김장은 천천히 해도 돼. 급한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수육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앉으셨습니다. 나도 할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이 드셔서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 김치인데 내가 해야지. 어머니께서 배추를 집어들고 양념을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70세가 넘은 손이지만 놀랍도록 능숙하셨습니다. 너희들 미안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니까 외로워. 아들들은 바쁘고 며느리들은 의무로 오는 것 같고 그게 서러워서 더 심하게 굴었나 봐. 어머니, 큰애한테는 돈을 받아야 사랑받는 것 같고 둘째한테는 일을 시켜야 쓸모 있는 것 같고 막내네는 가난해서 무시하고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돈도 김치도 아니었는데 그냥 고맙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였는데 어머니, 저희도 이해 못한 부분 있어요. 큰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셨죠.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진심으로 대할게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다고. 그럼 저희가 찾아뵐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인 줄 이제야 알았네. 우리는 말없이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누군가 전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습니다. 남자들도 제법 요령이 생겼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좀 더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열심히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다. 형수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였네.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잘할게요. 시누이께서도 묵묵히 김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시던 분이 이제는 진지하게 배추를 버무리고 계셨습니다. 옳게 미안해. 갑자기 시누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고춧가루 일. 내가 시킨 거 맞아. 근데 창피해서 발뺌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형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반성할게. 앞으로는 친정 오면 일 도우러 올게. 구경만 하러 오지 않을게. 고마워요, 형님. 우리는 서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 9시쯤 드디어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150포기가 모두 빨간 양념으로 물들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큰 형님, 시누이, 작은 동서, 우리 집 각자 가져온 김치통에 정성껏 넣어 자동차에 실었습니다. 끝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아리 뚜껑을 덮으셨습니다. 올해 김치는 특별할 거야. 너희들 마음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머니, 다음에는 150포기만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250포기는 너무 많아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치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김치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며느리들 마음은 돈 주고 못 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께서 따뜻한 숭늉을 끓여오셨습니다. 다들 이거 마셔라. 속이 따뜻해질 거야. 우리는 숭늉을 나눠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전쟁 같았어요. 큰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해요. 하고 싶었던 말 다 한 것 같아서. 저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오늘 다 쏟아낸 기분이에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손 좀 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빨갛고 군데군데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요? 안 들어주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 약도 받고 좋은 핸드크림도 사자. 그래요. 큰 시동생이 큰형님께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다음 김장 때는 제가 일찍 와서 처음부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련님.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돈은 제가 직접 드릴게요. 형수님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요. 정말요? 네, 우리가 같이 챙겨야죠. 막내 시동생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애 엄마도 데리고 올게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우리도 함께 할게요. 밤 10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둘째야, 오늘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어머니,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복이야. 내가 몰라봤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응? 네, 어머니.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백미러로 시댁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 응?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명절 때도, 제사 때도, 김장 때도 다 같이 하자. 믿어도 돼? 믿어봐. 제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김장 김치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보니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만든 며느리방이었습니다. 동서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네,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막내 올케도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게요. 우리 셋이서 힘 합치면 이 집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을 합쳐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장 김치가 이제 막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둘째야, 김치 익었는데 가져갈래? 맛있게 됐어. 네, 어머니. 이따가 갈게요.
올 때 남편이랑 같이 와. 저녁 먹고 가.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 가야 해. 김치 가져오고 저녁 먹으러 오래.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오후 6시 우리 부부는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치 옮길게. 응, 고마워. 마당에는 시어머니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형님 부부, 막내 동서 가족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다들 왔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끓인 김치찌개, 따뜻한 밥, 그리고 보쌈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김치로 끓인 찌개야. 어때? 와, 정말 맛있어요. 큰형님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지.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며칠 전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큰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와이프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죠. 오빠 많이 변했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김장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막내 동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좋은 일자리 구했어요. 진짜? 잘 됐다? 네, 덕분에 이제 월세 걱정은 조금 덜어요. 시어머니께서 막내 동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게. 어머니, 너도 우리 며느리야. 내 딸이야. 막내 동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렁크에는 김치 2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그랬어.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말한 게 참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도 힘들면 말해. 참지 말고. 응,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빨간 김치가 보였습니다. 고춧가루 향, 젓갈 향, 그리고 가족의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맵고 시고 짜고 달고 여러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올해 김치는 정말 특별해. 남편이 제 옆에 서서 함께 김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1월의 밤을 보냈습니다. 김치처럼 익어가는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딪히고 다투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장독 속에서 김치가 익어가듯이 우리 가족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더 나은 관계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결국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온 김치 한 조각에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돈으로 서열을 매기는 곳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머슴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 당연한 진실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당신 곁에 며느리에게, 아내에게, 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따뜻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